진짜 이 평창 올림픽 계기로 워낙 급진적으로 막 그렇죠. 돌아가는데 예. 이런 그 일련에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벤트라고 할까 이것에 대한 평가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잘 풀려갈지 전망 같은 걸 갖다 주시죠. 네, 1945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를 분할 점령을 했고 한반도의 분단은 단지 한반도만의 분단이 아니라 크게 보면 동아시아 전체가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였고 우리의 38선이 그러한 그 분단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분단이나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한국 전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전쟁이지만 더 큰 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 뒤에 이 작동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1970년대 초반에 닉슨과 마오 간에 또는 키신저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70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의 그 엄격한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바뀌는 데 비해서 남북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격차가 70년대의 긴장, 즉 그런 그 세계적인 흐름에 적응을 못해서 발생한 게 1980년 5.18이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는 199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갖잖아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수교하고 그다음에 몽골,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고 저는 그 수교를 비대칭적 탈냉전이라고 부릅니다. 남한은 기존의 공산진영, 북방진영과 화해를 했는데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 화해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대칭적 탈냉전의 국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의 형성 그리고 1차적인 해체가 1992년도에 비대칭적 탈냉전이었다. 2차적인 해체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북과 미일의 수교를 통한 화해 그리고 그것이 수반이 돼야만이 남북 교류와 통일로 가는 한국이 아마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중요한 거다. 이게 아주 큰 역사적인 흐름이죠. 그 1차적인 그 실험이 이른바 햇볕 정책 시기였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극적으로 정상화될 뻔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약 10년간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다가 한국의 이 남한의 이 문재인 정부의 성립을 계기로 다시 이제 과거의 그 흐름이 복원되고 나아가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야말로 완전한 동아시아 냉전 분단 체제의 해체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왜 대칭적 탈냉전이 아니고 비대칭적 탈냉전이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지요. 네,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 측에 있었을까? 아니면 미국 측에 있었을까?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국면을 활용하지 못했던 우리 남한의 그 정치력의 어떤 한계였을까? 이런 그 중요한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비대칭적 탈냉전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에는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 자신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북한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 비대칭적 탈냉전 국면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20년간의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실험으로 가면서 국제적인 생션, 세계적인 생션을 맞았다. 저는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 이런 거 개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면 갈수록 세계적인 흐름과는 뒤처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끊임없이 중국식 개방을 북한에 권유했지만 자신감이 없으니까 열지를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열지 못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협이자 동시에
그 탈냉전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드디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택을 해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전과 그 체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핵무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핵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그게 폐기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역량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미국의 그 군사적인 그런 위협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두 개의 한편으로는 위기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고,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 성립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의 그런 경고와 함께 권유를 했지요. 여러 가지 통로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진 남북 적십자 접촉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고,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또는 큰 범위로 지금 변화가 오고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핵무기와 평화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큰 협상이 2018년도에 진전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